혹시 눈 뜨자마자 커피 한 잔부터 찾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흰쌀밥이나 하얀 식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부터 드시나요? 이런 무심한 아침 습관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뇌졸중 전체 발병의 70% 이상이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요. 기상 직후 2시간은 뇌졸중 발병 위험이 하루 중 최고로 치솟는 위험한 골든 타임이거든요. 이때 잘못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터지기 직전에 풍선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 7가지 황금 아침 습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뇌관 걱정에서 영원히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평소 혈압 관리를 정말 잘해 오셨는데도 여행지에서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고 벌컥벌컥 물을 마신 뒤 갑자기 밖으로 나오시다가 쓰러지신 분이 계셨어요. 68살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선생님, 전 평생 혈압약 하루도 안 빠뜨리고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시면서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 한 번의 찬 기운과 급격한 혈관 수축이 결국 뇌경색을 불러온 거죠. 단 하나의 습관이 목숨을 위협한 겁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72세 할머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화장실에서 힘을 주시다가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어르신들의 약해진 혈관은 아침에 사소한 충격조차 견디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뇌졸중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오는 병이 아닙니다. 잘못된 아침 습관이라는 덫에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알려드릴 새로운 아침 습관 프로그램을 통해 재발 없이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뇌혈관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는 혈압약을 매일 먹으니까 괜찮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혈압약은 단순히 혈압 수치만 낮출 뿐이거든요. 혈관벽의 노화와 염증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미 혈관이 유리처럼 약해진 상태예요. 아침에 혈압이 고작 20 정도만 급상승해도 뇌출혈의 위험이 확 커집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는 정말 위험해요. 밤새 우리 몸에서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때문에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여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나 무리한 움직임이 더해지면 혈관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거죠.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10만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 뇌졸중 발생률이 다른 시간대보다 무려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에서도 아침 혈압이 평소보다 15 이상 오르면 뇌출혈 위험이 5배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이 아침 시간이야말로 뇌졸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7가지 습관은 아침에 급변하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 속 끈적한 기름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실제로 이 습관들을 실천하신 환자분들의 아침 혈압이 평균 15에서 20 정도 떨어졌고 혈전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됐거든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 할까요? 지금부터 뇌혈관을 청소하는 기적의 아침 습관 7가지를 순서대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잠에서 깨면 바로 깃불을 30초간 마사지하는 거예요. 절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누운 상태 그대로 깃불을 양쪽에서 지그시 잡고 천천히 문질러주세요. 깃불을 만지는 게 혈압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엄청난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우리 깃불에는 온몸에 말초 신경이 모여 있거든요. 특히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 전통 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강압점이라고 부를 정도로 혈압 조절에 중요한 곳이에요. 독일엔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빗불 마사지를 30초만 해도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이 이완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평균 8에서 12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 몸은 전투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잠에서 깨면서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분비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급상승하는 거죠. 찬물 세수나 급작스러운 움직임은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하지만 따뜻한 깃불 마사지로 하루를 시작하면 혈관에 안전 벨트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3세 여자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아침마다 머리가 막지 않고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핑핑 돌고 눈앞이 캄캄해져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깃불 마사지를 알려드렸더니 한 달 뒤에 오셔서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혈압 측정해 보니까 아침 혈압이 150에서 135로 떨어져 있었어요. 마사지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눈을 뜨면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양손으로 양쪽 빗불을 부드럽게 잡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 당기듯이 아래로 잡아당겼다가 놓기를 10번 반복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깃불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10회 정도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깃불 전체를 감싸주고 지그시 눌렀다가 펴기를 10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략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는데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줍니다. 핵심은 이 마사지를 통해 뇌혈관으로 가는 혈류를 천천히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시동을 켜고 바로 출발하지 않고 예열하는 것처럼 우리 뇌혈관도 예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을 충분히 들여 천천히 이완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평화롭게 깨어날 준비를 마칠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양치질 전에 혀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혀 클리닝이에요. 펴는 게 뇌졸 중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습관이거든요. 구강 내 세균 때문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입속에는 세균 덩어리인 설가 쌓이는데요. 이걸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 세균들이 혈관으로 침투해서 만성염증을 유발하거든요.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팀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구강 세균이 뇌혈관까지 이동해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뇌졸중 환자들의 혈전을 분석해 보니까 70% 이상에서 구강 세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냐면요. 구강 세균이 양치질할 때나 음식을 씹을 때 잇몸의 작은 상처를 통해 혈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세균을 공격하면서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 염증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마치 상처한 피부에 먼지가 더 잘 달라붙는 것처럼요.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기면서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연구에서도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3배나 높다고 나왔어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 57세 남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뇌경색으로 입원하셨을 때 잇몸 상태가 정말 안 좋으셨어요. 선생님, 저 평생 이 닦는 거 빠뜨린 적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여쭤보니까 양치는 잘하셨는데 혀는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혀에 하얀 설계 껴 있었어요. 태어나실 때 이 혀 클리닝을 꼭 하시라고 강조했더니 6개월 뒤 제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확 떨어져 있었습니다. 혀 클리닝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기 전에 혀 클리너나 칫솔 뒷면을 이용해서 혀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살살 긁어주세요. 너무 세게 하시면 혀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혀 중앙부터 시작해서 좌우로도 골고루 닦아주시고요. 대략 10회에서 15회 정도 긁어내면 하얀 설거돼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헹궈내시면 됩니다. 추가 팁을 드리자면요. 혀를 닦을 때 구역질이 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땐 숨을 깊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닦아보세요. 구역 반사를 줄일 수 있거든요. 또 혀를 최대한 길게 내밀면 목젖을 자극하지 않아서 구역질이 덜 나요. 그리고 아침뿐만 아니라 자기 전에도 한 번 더 해주시면 금상첨화예요. 자는 동안 세균이 증식하는 걸 미리 막아주는 거죠.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입안의 청결이 곧 뇌혈관의 청결로 이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단일분이 이 작은 습관이 혈관 염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를 제거해줍니다. 세 번째 습관은 세수 후 또는 주방에서 서서 발뒤꿈치 들기를 10회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밤새 누워있는 동안 심장으로 돌아와야 할 혈액이 다리에 고여서 끈적끈적해지거든요. 이게 바로 혈전의 시작이에요. 혈전이 다리에서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장시간 비행기를 타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이 하체 혈전 때문입니다. 아침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하체 혈액이 고여 있는 거죠. 여기서 종아리 근육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종아리 근육을 재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을 펌프질해서 심장으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독일 스포츠의학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10회만 해도 하체 혈류량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혈전 생성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영국 레스터 대학에서는 아침에 발뒤꿈치 들기를 꾸준히 한 그룹이 안 한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40%나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제가 만난 70세 할아버지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경미한 뇌경색으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실 때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시면서 반신반의 하셨는데 3개월 뒤에 오셔서 선생님 다리도 가벼워지고 아침에 어지럼증도 없어졌어요.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 결과 D다이머 수치, 그러니까 혈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돼 있었습니다. 발뒤꿈치 들기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서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싱크대나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까치발로 서세요. 이때 종아리 근육이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해요. 그 상태에서 2초 정도 유지하다가 천천히 발뒤꿈치를 내려놓으세요. 이걸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예요.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종아리 근육의 수축을 느끼면서 하시는 게 핵심이거든요.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대략 3초에서 4초 정도 걸리게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전체 10회 하는데 30초에서 40초 정도 걸리는 거죠. 추가 팁을 드리자면요. 이 운동은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에 여러 번 해주시면 더 좋아요.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설거지하면서 TV 보다가 광고 나올 때 이렇게 틈틈이 해주세요. 특히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1시간에 한 번씩 해주시면 하지 정맥류 예방에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발뒤꿈치를 너무 높이 들지 마시고 살짝만 들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니까요. 이 간단한 동작이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을 시원하게 심장으로 돌려보내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뇌로 가는 혈액량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어지러우신 분들 꼭 해보세요. 네 번째 습관은 아침 식사 30분 전에 제가 알려드리는 특급 해독수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이 해독수는 바로 따뜻한 레몬 생강차입니다. 그냥 물 마시면 안 돼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물도 좋지만 레몬 생강차는 차원이 다른 효과가 있어요. 레몬의 비타민 C와 구연산은 혈관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데 정말 탁월하거든요.
특히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미국 존스프킨스 대학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요. 매일 아침 레몬수를 마신 그룹이 안 마신 그룹보다 혈관 탄력도가 23%나 향상됐다고 해요. 혈관이 탄력적이면 혈압 변화에도 잘 견디거든요. 여기에 생강의 진절 성분이 더해지면 금상첨화해요. 진절은 혈관 확장 효과가 정말 뛰어나서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탁월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강 추출물을 매일 섭취한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생강은 혈소판이 뭉치는 걸 억제해서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서는 생강의 쇼거울 성분이 아스피린과 비슷한 수준의 항혈전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따뜻하게 마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밤새 우리 몸이 식어 있잖아요. 특히 위장과 혈관이 차가운 상태인데 여기에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더 수축돼요. 하지만 따뜻한 물을 마시면 이와 혈관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면서 소화기관을 깨우는 동시에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거죠. 제가 만난 65세 여자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아침마다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서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혈압약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져요 하시더라고요. 이 레몬 생강차를 추천드렸더니 한 달 뒤에 오셔서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 혈압이 140대로 떨어졌어요.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생강은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큼 잘라서 얇게 썰어주세요. 껍질 쓰셔도 되는데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해요. 생강 껍질 바로 밑에 영양 성분이 가장 많거든요. 레몬은 슬라이스로 2조각 정도 준비하시고요. 머그컵에 생강과 레몬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3분 정도 우려내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시는 게 핵심이에요. 뜨거운 물을 마시면 오히려 식도와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적정 온도는 대략 55도에서 60도 정도. 입에 댔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가 딱 좋습니다. 단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꿀을 넣고 싶으실 텐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꿀은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대신 스테비아나 알로스 같은 천연 감미료를 아주 소량만 넣어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미료 없이 그냥 드시는 걸 추천해요. 처음엔 좀 시고 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드시면 익숙해지거든요. 오히려 그 상큼하고 알싸한 맛이 아침을 깨워주는 느낌이 들어요.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장이 비어있을 때 영양 성분이 가장 잘 흡수되거든요.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줘요. 추가 팁을 드리자면요. 생강을 매번 자르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한 번에 일주일치를 잘라서 냉장 보관하셔도 돼요. 밀폐 용기에 넣어 두시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레몬즙을 미리 짜서 얼음틀에 얼려주셨다가 하나씩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생강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점차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레몬 생강차는 뇌혈관을 위한 천연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전을 예방하는 3가지 효과를 한 번에 얻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면역력 강화, 소화 개선, 항염증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 한 잔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줄 거예요. 5번째 습관은 아침 식사 시간이나 준비하실 때 뉴스 대신 잔잔한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습관이거든요. 아침부터 접하는 부정적인 뉴스나 사회적 갈등 소식이 우리 혈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하게 분비되거든요.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뇌졸 중에 방화가 될 수 있어요. 미국 노스에스턴 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아침에 부정적인 뉴스를 10분간 시청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편안한 음악을 듣게 했는데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뉴스를 본 그룹은 혈압이 평균 18 정도 올라갔고 코르티솔 수치가 50%나 증가했어요. 반면 음악을 들은 그룹은 혈압이 오히려 8 정도 떨어졌고 심장 박동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침에 스트레스를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하루 종일 혈압이 높게 유지됐다고 해요. 아침에 받은 스트레스가 하루 종일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뉴스는 자극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사고, 사건, 갈등, 논쟁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아침부터 접하면 우리 뇌는 위험 신호를 받은 것처럼 반응해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되는 거죠. 이게 바로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제가 만난 69세 남자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경미한 뇌경색으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어요. 자세히 여쭤보니까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서 화를 내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선생님, 아침 뉴스 보면 너무 화나는 일이 많아서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뉴스 대신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시면서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석 달 뒤에 오셔서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마음이 평온해지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하루가 편안해요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혈압 수치도 많이 개선돼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할까요? 잔잔한 클래식이 가장 좋은데요. 템포가 느리고 선율이 부드러운 곡들이 효과적이에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드뷔시의 달빛,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이런 곡들이 혈압을 낮추는데 특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클래식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자연의 소리도 정말 좋습니다. 빗소리, 파도소리, 새소리, 숲속소리 이런 자연이 우리 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영국 브라튼 서섹스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에 이런 음악들이 많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아요. 유튜브에도 아침 명상 음악, 힐링 클래식, 자연의 소리 이런 걸로 검색하면 좋은 콘텐츠가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볼륨이에요. 너무 크게 틀지 마시고 배경 음악처럼 은은하게 흐르도록 하세요. 음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식사 준비를 하시거나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이 곧 혈관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화와 짜증은 혈관의 독이지만 평온함은 명약이거든요. 아침에 단 5분만이라도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시면 그 효과가 하루 종일 이어져요. 혈관이 이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편안해져요. 뉴스는 저녁에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침만큼은 여러분의 혈관을 위해 평온한 시간을 선물하세요. 6번째 습관은 아침 식사 후 15분간 복식 호흡을 하면서 가볍게 걷는 거예요. 식사 후 걷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기 위해 걷기가 필수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복식 호흡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게 바로 혈관 건강의 비밀이거든요. 일반적인 걷기만 해도 식후 혈당 상승을 30% 정도 줄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복식 호흡을 함께하면 혈압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후 15분 걷기만 한 그룹과 복식 호흡을 하며 걷기를 한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복식 호흡을 한 그룹의 혈압이 평균 13 정도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복식 호흡이 왜 중요하냐면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거든요.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심장 박동수를 안정시키죠. 반대로 교감신경은 긴장 상태를 만들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복식호흡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식호흡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걸으면서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이때 배를 풍선처럼 부풀리는 게 핵심이에요.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거죠. 손을 베대고 배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하시면 쉬워요. 대략 4초 정도 들이마시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세요. 이때 배를 홀쭉하게 만들면서 배꼽 등 쪽으로 당기듯이 해요. 내쉬는 시간은 6초에서 8초 정도로 들이마시는 것보다 길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더 활성화되거든요. 걷는 리듬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4걸음 들이마시고 6걸음에서 8걸음 내쉬기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사흘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습니다. 걸을 때 자세도 중요해요. 허리를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시고요.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시선은 15m 정도 앞을 바라보시면 돼요. 발바닥 전체로 땅을 누르듯이 걸으면 제 심장인 종아리도 함께 자극되어서 혈액순환이 극대화됩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호흡에 맞춰서 리듬감 있게 걷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급하게 걷거나 숨이 찰 정도로 걸으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제가 만난 62세 여자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식후 혈당이 항상 높게 나와서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식후에 걷기는 하는데도 혈당이 잘 안 떨어져요. 하시더라고요. 복식 걷기를 알려드렸더니 2달 뒤에 오셔서 선생님, 신기하게도 식후 혈당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혈압도 같이 떨어졌어요. 하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실제로 당화혈색소 수치가 7.2에서 6.3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걷는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집 주변을 산책하셔도 되고 아파트 복도를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날씨가 안 좋으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복식 호흡을 하면서 15분간 꾸준히 걷는 거예요. 이 습관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관리하는 최고의 아침 루틴이 될 거예요. 단순히 걷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습관은 양질의 지방이 포함된 아침 식사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거든요. 지방은 몸에 나쁜 거 아니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지방에도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어요. 우리가 피해야 할 건 트랜스 지방이나 과도한 포화 지방이고요. 불포화 지방산 같은 좋은 지방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도 정말 위험해요. 아침을 걸으면 저혈당 쇼크가 와서 오히려 점심때 폭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반대로 하얀 빵이나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로만 아침을 드시는 것도 문제예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대규모 연구를 보면요.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7%나 높았다고 해요. 핵심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황금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달걀 2개와 아보카도 1분개를 곁들인 통밀 토스트한 조각입니다. 왜 이 조합이 최고냐면요. 먼저 달걀은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고 특히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뇌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달걀의 레시스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예전엔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해서 피했잖아요. 근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그게 잘못된 정보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하루 2개 정도의 달걀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보카도는 정말 놀라운 식품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이 엄청 풍부한데 특히 오메가9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불포화 지방산이 혈액 속 기름들을 씻어내고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멕시코 국립영양연구소의 연구를 보면요. 매일 아보카도 반 개를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LDL 콜레스테롤이 22%나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11% 증가했습니다. 통밀 토스트는 왜 좋으냐면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장 건강에도 좋아서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핀빵 대신 통밀빵을 드시면 혈당 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이 3가지 조합이 만나면 단백질, 좋은 지방, 복합,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들어가서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관도 보호받는 거죠.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통밀빵을 살짝 구워서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주세요. 소금 대신 후추나 레몬즙을 살짝 뿌리시면 맛도 좋고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 있어요. 달걀은 삶아서 드시거나 스크램블로 해서 드시면 돼요. 기름에 튀기는 프라이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빵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대안도 있어요. 찹쌀밥 반 공기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두르고 삶은 콩찬이나 두부 한 모을 곁들여 드세요. 콩의 단백질과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만나면 혈관 청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서도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중 중성지방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추가로 견과류 한 줌을 더하시면 금상첨화예요. 포도, 아몬드, 작과류에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거든요. 하루 한 줌 대략 30g 정도면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에서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첫째, 절대 짜지 않게 담백하게 드세요.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니까요.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고 해요. 특히 김치, 젓갈, 장아찌 이런 짠 반찬은 아침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과일을 드실 때는 주스 형태보다 생과일을 껍질 드세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 섬유가 다 제거되고 당분만 남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든요. 사과나 배는 껍질째 드시면 식이 섬유를 온전히 섭취해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셋째,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도 급격히 오르거든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으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58세 남자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아침을 항상 거르시거나 빵 한 조각만 드셨대요. 점심에 과식하는 습관이 있으셨고 식후 혈당이 항상 2배 넘게 나왔어요. 이 황금 식단을 추천드렸더니 3달 뒤에 오셔서 체중도 5kg이 빠지고 식후 혈당도 140대로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아침을 제대로 먹으니까 점심에 과식도 안 하게 되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요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침 식사는 하루의 첫 연료예요. 좋은 연료를 넣으면 하루 종일 혈관이 건강하게 작동하지만 나쁜 연료를 넣거나 안 넣으면 혈관이 고장나는 거죠. 양질의 지방이 담긴 균형 잡힌 아침 식사로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아침 습관 7가지를 순서대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기상 직후 깃불 마사지로 혈압 안정시키기. 둘째, 양치 전 혀 클리닝으로 혈관 염증 제거하기. 셋째, 발 뒤꿈치 들기로 하체 혈전 녹이기. 넷째, 아침 식전 따뜻한 레몬 생강차 한 잔 마시기. 다섯째, 뉴스 대신 잔잔한 클래식 음악 듣기. 여섯째, 식후 15분 복식 호흡 걷기.
그리고 일곱째, 양질의 좋은 지방이 담긴 균형 잡힌 아침 식사 드시기. 이 7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줄 거예요. 뇌졸중은 한 번 오면 사랑하는 가족과도 제대로 소통할 수 없는 고통의 덕과도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면서 후회하시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거나 심한 경우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병인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어도 막을 수 있었던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감에 갇혀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바로 지금 이 습관들을 실천할 가장 절실한 이유를 만드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한꺼번에 7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습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가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또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만요. 그걸 내일 아침부터 10일간만 해보세요. 10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10일 동안 꾸준히 하시면 몸이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2번째 습관을 추가하시고 또 10일 후에 3번째를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석 달 뒤에는 7가지 습관이 모두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신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아침 혈압이 평균 15에서 20 정도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더라고 하세요. 그리고 정기검진에서 혈전 수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 걸 확인하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 루틴을 조금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고 건강한 노년을 보장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어르신들이 가장 위험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다 같이 건강한 뇌혈관을 지켜나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훨씬 쉽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서 찾아뵙겠습니다. 황금 아침 습관으로 지키는 자유롭고 건강한 사항,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요.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건강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아침 습관 꼭 실천하셔서 건강한 뇌혈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도 꼭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